안녕하세요. 데이드 이슈. 세상의 모든 이슈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미국 흑형 카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속 단속반에 걸려 겁먹고는 미국서 하던 대로 납작 엎드린 흑형인데요. 그만큼 미국 공권력의 파워와 흑인에 대한 처우를 짐작케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폭동으로 변질된 극렬한 시위, 약탈과도 닿아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전 일주일간 5, 60명의 사망자를 냈던 1992년 LA 폭동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폭행, 살인 등의 심각한 유혈 사태였음에도 흑인과 백인 사이에 낀 채로 미국 경찰의 공권력 보호를 받지 못한 한국인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 총을 들고 가족과 한인타운을 지킨 루프탑 코리안, 즉 옥상 위의 한국인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마지막에 설명해 놓겠습니다. 이것은 영웅담처럼 당시 현지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며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 나오는 잘 통제된 민병대는 자유국가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권리를 실제로 이상적으로 구현한 사례로서 미국 총기 법안의 모토인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킨다는 가치관을 재조명시켜 백인 보수층과 총기 회사들이 총기 관련 법안으로 말을 많을 때마다 총기 필요성의 모범적인 선례로 쓰는 사건입니다. 루프탑 코리안이야말로 미국 헌법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준 진짜 아메리칸이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현재 코로나 대응에 대한 한국 찬사보다도 더욱 진심 어린 경탄을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흑인 과잉 진압으로 폭동이 일어나면서 미국 온라인상에서 20년도 넘은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일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합니다. 미국 대형 커뮤니티에는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고요. 북한 남자, 남한 남자보다 옥상 위의 한국인들을 인정한다는 밈도 있고요. 루프탑 코리안을 프린트한 티셔츠도 여럿 있습니다. 새삼 대한민국 군인과 대한민국 남자들이 얼마나 멋있고 든든한가가 되새겨집니다. 저는 이 댓글 하나 보는데도 소름 돋게 멋있더라고요. 지휘체계 구축하고 소대 분대 배정받고 개인화기 지급받고 연락망 활성화해서 곳곳에 천병 보내서 최대한 많은 정보 수집해서 대응하길. 밴드 오브 브라더스인 줄. 눈앞에 군인 한 분 계시면 부끄럼 없이 하트 난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고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옥상 위에 한국인이 돌아왔다는 사진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만큼이나 패기 넘치는 또 다른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2017년 모두가 아주 바쁜 파이널 시험 기간일 때 평등권을 외치는 워싱턴대 학생 시위대가 메인 도서관에 들어와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확성기에 대고 시끄럽게 시위를 하는데 어느 동양인 남자가 헤이, 이것 봐, 여기 도서관이라고 외쳤고 순간 시위대의 모든 것이 멍하니 멈추었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가 베이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This is library. 이 바이럴 영상은 그가 영웅이라며 밈화되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말 용기 있고 멋있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이나 중국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 시위가 평등권을 위한 시위였는데 베이징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 말이 나오다니 인종차별 개념 자체가 평등권에 없다는 반증이라 참으로 씁쓸합니다. 미국은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이 무색할 만큼 격한 폭동 속에 잠겨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위를 핑계 삼은 약탈은 백인까지 가세하여 소호의 명품 거리를 뒤덮었고 유조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을 하고 언론사 CNN 센터에 있는 경찰서 가서 시위하면서 CNN 센터 건물까지 파손하고
기자는 전쟁 중에도 안전이 우선시되건만 오히려 시위대의 공격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사태를 바로잡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인 경찰을 공격하려는 흑인을 막아내며 보호하는 흑인들도 있고 브루클린의 어느 상점을 보호하고자 애워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인이 운영 중이던 2,300여 개의 점포가 파괴되었던 LA 폭동 때도 흑인들이 유일하게 공격 안 하고 지켜준 한인마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인마마 고 홍정복 씨의 가게였는데요.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보여주며 기저귀와 우유를 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물건 훔쳐 도망가는 청년의 뒤에서 넘어질라 걱정해주고 생계 보조비 수표를 내밀면서 술을 사려는 남자의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부인이 직접 돈을 받아가도록 챙기던 홍 씨는 인종을 넘어선 사랑과 많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LA의 흑인 사회가 감동을 받고 홍 씨를 마마라 부르며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때문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흑인과 히스패닉이 밤새 교대로 경비를 서며 홍 씨의 가게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9년 무장한 멕시코 강도의 총격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에 홍 씨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흑인과 히스패닉 조문객들이 달려와 흐느껴 울며 기도하였는데 주민들은 홍 씨의 돈을 빼앗고 총을 쏴 숨지게 한 2명의 히스패닉 범인이 인근 주민은 아니라고 확신하며 마마, 우리가 반드시 범인을 찾아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라고 붉은 글씨로 쓰여진 쪽지를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물론 지역 시의원, 주류사회 인사들, 수많은 언론사 취재진까지 몰렸고 LA 시의회가 범인들에게 25,000달러의 현상금을 걸었고 또한 홍정복 씨의 장례식을 지역 사회장으로 거행했으며 제보에 의해 결국 용의자들은 잡혔다고 합니다. 인종차별로 인한 흑인 폭동이 거세지고 있는 요즘,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홍 씨의 사례는 사회의 증오와 갈등이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가장 잘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대낮에 ATM기를 훔쳐 버스를 이용해 가져가려던 남자가 버스 운전사에게 거절당하는 장면인데요. 자작 코미디 아니냔 말이 나올 만큼 실소가 터져나오다 못해 혼란 갑오브 갑인 미국의 현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폭동이 시위를 빙자한 도둑질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때려 부수기가 아닌 정당한 항의와 폭력 없는 시위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서는 한국의 평화적인 촛불 시위가 언급된다고 합니다. 150만의 시위자들과 2만 5천 명의 경찰들이 군집했는데도 폭력 사태는 제로였다면서 비폭력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배우자는 미국 시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서 있는 나라와 동물원을 비교하지 말자는 미국 비하 개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니 우리나라가 참 여러모로 많은 경랑의 세월을 지나온 일찍 철든 나라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격동의 질풍노도 덩치 큰 사춘기인 듯 합니다. 미국이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야 할 텐데요. 캐나다도 토론토의 흑인 여성이 경찰과 함께 있다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인종차별 관련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시위를 할 만하니 하겠지만 부디 정당하고 평화로운 시위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상 위의 한국인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60대 초반이었던 한국전 참전자들과 한인사회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40, 50대 월남전 참전자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전 참전자들은 방어전과 시가전을 겪은 바가 있었고 월남전 참전자들은 미국이 극찬하며 배워갔던 중대 전술기지와 게릴라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예비군들 또한 3년간의 복무 경험을 살려 견고한 바리케이트 구축에 큰 힘을 보탰다. 사건 당시 한인 라디오 채널인 라디오 코리아는 긴급 방송 체계로 어느 곳에 피해가 있으니 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중계를 하였으며 폭도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통해 전파했다. 실제로 방송을 듣고 인근 지역에서 몇 시간을 운전해 달려온 한인들도 있었다.
당시 미국 NBC는 헬기를 동원해 촬영을 했는데 미군 출신 관계자는 이를 보고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역할과 방어 구역이 분담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건물 옥상마다 스나이퍼가 배치되어 있으며 방어 초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초소가 아니라 군대에서 만드는 형식의 초소가 확실하며 특히 중앙으로 돌진하면 사방에서 포위되는 구조입니다. 민간인이 만든 마구잡이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방어체계로 보입니다. 폭동 종료 후 한인 해병전후회 출신으로 코리아타운 방어회 임시 최고 지휘자가 지역 언론사와 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는 사실로 나타난다. 한인 남자들은 징병제로 모두 3년간 복무 경험이 있으며 한인타운 소집 4시간 만에 지휘체계가 완성되었다. 2시간 이후 그들의 특기에 따라 보직이 분배됐고 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여기에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저 멋있는 한국 남성들로 저는 오늘 국부시 마리로 앓다 죽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